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활동 설비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 소방시설론이랑 재난관리법, 그쵸? 이렇게 이제 남았죠.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기타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번 주 안에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를 제가 한번 종강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원래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이제 큰딸이 조금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또 이제 지방에 내려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공지를 했죠. 그죠? 목요일날 피치모터 사정에 의해서 이제 촬영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날 아기가 아프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둘째가 있다 보니까 또 둘째 또 내가 케어해야 되니까, 그죠?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우리가 와이프가 한 명을 케어하면 나도 한 명 케어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죠? 그냥 이렇게 버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서 이제는 그 문제 없이 제가 강의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원래 찍기로 했던 강의를 못 찍어서 조금 미안하더라고. 계속 한쪽이 그래서 가슴 한쪽에 계속 미안함이 남아 있는데 지장 없이 여러분들 이번 주 내로 제가 요거 다 종강을 해서 여러분들 지장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월 초쯤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책이라던가 이런 거 안내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챕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자, 소활동 설비입니다. 그죠? 그럼 이 소활동 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종류가 제일 잘 나와요. 그죠? 우리가 소방시설론 처음 할 때. 그럼 소활동 설비 종류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그죠? 연소 방지, 맞습니까? 비상 컨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뭐 세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크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맞죠? 그래서 뭐 구성품도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요. 그냥 크게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그리고 여기 종류에 뭐가 있는지 일단 요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소활동 설비에서 조금 규모가 좀 이제 범위가 좀 넓은 설비가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얘입니다. 얘. 그죠? 뭐에 대한 설비?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 맞죠? 그래서 내가 만일 연기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연기를 바깥쪽으로 빨리 빼줘야겠구나. 약간 이제 배출에 대한 개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이제 넣어주는 개념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재현 설비가 왜 소활동 설비 쪽에 들어가냐? 왜 소방공무원이 사용을 하는 거냐? 아니, 연기가 나게 되면 당연히 사람도 위험하지만 소방공무원이 소활동을 할 때도 어떻다 그랬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소활동 설비에 들어가는 거고 재현 설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거실 재현과 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재현.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 비중이 더 높은 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 재현 쪽이 그래도 소방학개론 쪽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피 쪽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거실 재현 설비에 가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어떤 실에 있는데 여기 불이 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연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팬을 달아요. 얘를 다는 거죠. 배풍기. 그럼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 연기를 바깥쪽으로 이 팬이라는 게 배풍기라는 애가 어떻게 해주는 거다? 배출을 해주는 거다. 맞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팬이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이제 연기를 빼주게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고 나간 만큼 또 뭐를 해줘야 되는 개념도 있다. 이쪽에 얘도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급기나 유입이라는 개념도 있더라. 이것도 잘 보십시오. 들어가는 개념도 있더라. 근데 빠지는 개념도 있더라.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재현에서 중요한 건 얘보다는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얘가 훨씬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들 유입 개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니, 불이 났을 때 여기서 이제 막 연기가 나오고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급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급기라는 것 자체가 얘를 해주는 격이 된다.
맞죠, 여러분들? 이 산소 공급이라는 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좋을 게 별로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보면 이제 거실 재현 우리가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고 제가 기계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거실 재현 쪽에 자연 재현은 뭐고 기계 재현은 뭐냐? 자, 자연 재현은 급기나 배기를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즉 뭐를 설치 안 하는 거냐면 얘를 설치 안 하는 겁니다. 즉 기계를 달아놓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그림에 갔을 때 뭐가 없냐면 얘가 없어요. 팬이 없어요. 팬이. 자연적으로 급기구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연기는 자연적으로 구멍에서 자연적으로 나가고, 그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연 재현 방식. 그리고 우리는 또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라는 걸 쓰는데 걔는 여기다가 루프 모니터라는 걸 달아놓는다 그랬죠. 그죠? 얘는 그래서 외풍, 우풍에 의해서 바깥쪽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돈다. 그럼 여기에 자연적으로 연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루프 모니터 방식이라는 것도 자연 재현 방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송풍기가 달려있지 않다, 기계가 달려있지 않은 방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근데 이제 기계를 달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계를 달아놨을 때 여기 보십시오. 1종 기계 재현이 있고 2종 기계 재현이 있고 3종 기계 재현이 있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넣어주는 개념이 있고 빼주는 개념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넣어주는 걸 내가 만일 송풍기를 달아놨다, 즉 팬을 달아놨다, 그리고 나가는 것도 송풍기를 달아놨다, 팬을 달아놨다, 즉 두 개 다 기계다. 걔를 몇 종 기계 재현? 1종 기계 재현이라고 얘기한다. 1종이 제일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계가 달려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계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근데 2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자, 2종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계와 자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기자라 그랬죠. 그럼 여기엔 팬을 달지만 여기엔 팬을 달지 않는다. 3종은 자연, 들어오는 건 자연이고 나가는 걸 기계로 빼주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 3자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많이 쓰는 건 얘다. 왜냐면 이 급기 쪽에 기계를 잘 안 단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여기 배기 쪽에만 기계를 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3종 기계 재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요거. 소방 공무원 시험에 나오면 요 기계 재현 방식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 재현 방식은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실 재현 설비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용어의 정의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다. 그럼 재현구역이라고 하면 재현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얘기한다. 그럼 재현구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탐 쪽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무슨 구역이요? 경계구역.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경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발신기와 수신기 간의 어떤 통신, 그죠? 송수신이 가능한 이 구역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고, 그럼 제형구역은 뭐냐? 기본적으로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이나 또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면적과 길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현 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을 또 정해주고 있죠. 1000제곱 이내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길이는 60m 이내로 할 것, 이런 것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계구역하고 마찬가지죠. 경계구역도 600제곱에 50m라는 기준이 있었죠. 그죠? 동일하게. 자, 근데 이 재현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재현경계는 뭘로 나눌 거냐? 자, 밑에 가보면 여기 재현경계란 연기를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그죠?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상 재현구역 내에 가둬야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천장에다가 보호라는 걸 설치하는데, 보호. 위에 툭 튀어나오는 보호, 또는 여기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재현경계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로 구획이 가능하다. 그 이유, 연기는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 상부로 올라간다. 상부로. 왜냐면 뜨거운 공기다 보니까. 아셨죠? 그럼 상부로 올라갔을 때 얘가 옆으로 흐르지 못하게 보라는 게 충분히 구획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제형경계벽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형경계벽이란 제형경계로 쓸 수 있는 가동형이나 고정형. 가동형은 이제 불이 났을 때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정형은 원래 고정되어 있는 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원래 고정되어 있는 벽 있죠. 여기 갔을 때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기 원래 고정되어 있는 벽이 있는 거지만 불이 났을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요. 아셨죠?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계단실 상부에, 계단 올라가는 그 상부에 이렇게 벽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제형경계 폭이란 제형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 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하철역 가보면 있는 이 아크릴 판 같은 게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이 수직 하단 끝까지, 그죠?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형경계 폭이라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폭. 그리고 제형경계 하단 끝으로부터, 여기로부터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우린 뭐라고 한다? 수직거리. 맞죠? 그래서 여기가 폭이고 여기가 뭐다? 수직거리다. 수직거리. 됐나요? 그래서 이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 제형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형구역을 얘기한다.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구역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상 제형구역이란 연기 제어가 요구되는 제형구역이다. 공동 예상 제형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 제형구역을 동시에 재현하는 구역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1번 제형구역, 2번 제형구역이라고 얘기한다면 맞나요? 여기를 2개를 합쳐서 공동 예상 제형구역이라고 얘기한다. 공동 예상 제형구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지만 근데 용어의 정의는 제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폭이 뭐고 수직거리가 뭐고 예상 제형구역이 뭐고 공동 예상 제형구역이 뭔지. 예전 이제 기출 같은 데 가보면 옛날 기출에 가끔 나왔던 게 이런 건데 요즘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1000 동그라미. 그죠? 그리고 거실과 통로. 여기 거실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나 통로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2개를 어떻게 하래요? 상호 제형구역 하래요. 상호 제형구역 하래. 따로 해주라는 거예요. 따로. 됐죠? 근데 여기 통로에 뭐도 포함한대요? 복도도 포함된대. 그리고 통로상의 제형구역은 여기는 1000제곱 이내로 하고 여기 있죠. 여긴 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긴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통로 같은 경우는 보행중심선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또 60m 원내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길이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통로에 대한 기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형구역, 여기도 하나의 길이가 60m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면적은 1000이 있고 길이 기준으로는 몇이 있다? 60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일단 정리를 해가시면 되고, 하나의 제형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형구역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특피 쪽입니다. 특피.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이 부속실이라는 공간 또는 전실이라는 공간을 설명을 드렸을 텐데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에 갔을 때 내가 1을 다 보고 계단실로 가고 싶어요. 계단실. 근데 계단실로 가고 싶은데 계단실로 가는 도중 정말 조그만 실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만 실. 그러니까 계단실 가기 전에 뭐 한 평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안에 그냥 방화문만 2개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이제
꼭 거쳐서 피난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뭐냐? 이름이 부속실 전실이다. 그럼 이 부속실 전실이 왜 설치가 됐냐? 이 조그만 공간을 굳이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그죠? 설치한 이유가 있겠죠. 왜 설치한 거냐? 여기다가 얘를 해주기 위해서. 재현. 맞습니까? 근데 이 재현이 뭐를 해주는 거예요? 급기. 불어넣어주는 거라 그랬죠. 바람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공간 안에서 거실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 여기서 막 연기가 나올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연기가 나왔을 때 이 연기가 절대 계단실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기는 이제 사람들이 위급시 피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기가 문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부속실에다가 우리가 뭐를 해준다? 얘를 준다 그랬어요. 뭐를 해요, 여러분들? 급기. 맞습니까? 불어넣어 주는 거죠.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불어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차단이 되는 거다. 연기야 들어오지 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특피 쪽의 재현이다.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여기서 너무 많이 압력이 주어지면 사람이 문을 못 연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얘가 이제 한없이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급기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문을 못 열게 되니까 얘에 대한 개념도 있긴 해요. 근데 소방시험에서 얘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알더라도 저 급기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급기 정도. 그래서 이 급기를 했을 때 연기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벽에 보시면 뭐가 달려있냐면 급기 댐퍼라는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급기 쪽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바람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압력을 쭉 넣어주면 연기가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여기 용어의 정의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한번 볼게요. 방연풍속이란 되어 있어요.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형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불이 났을 때 밑에 가보면 화재실에서 불이 났을 때 이쪽으로 제가 갈 수 있다 그랬죠. 계단실로. 그럼 걔를 가지 못하게 여기서 불어주는 풍속이 있대. 걔 이름이 뭐래요? 방연풍속. 그러니까 방연이니까 뭐를 방어하겠다라는 거에 딱 봐도 연기를 방어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급기량이란 이런 건 잘 보십시오. 급기량. 제형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을 얘기한다. 즉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공기양. 얘를 뭐라고 한다? 급기량이라고 얘기한대. 급기량. 자, 그리고 뭐가 나와요? 누설량이 나와요. 누설량.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형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다가 급기를 해줬을 때 그죠? 여기 출입문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흘러나가는 틈새로 흘러나가는 양이 있겠죠. 빠져나가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누설량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누설량. 자, 보충량. 아까 방연풍속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충해야 할 공기량을 우리가 보충량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보십시오. 5번. 플랫 댐퍼라는 게 있어요. 제형구역의 압력이 설정 압력을 초과했을 때, 즉 과압이 걸렸을 때. 그죠? 그 압력을 어떻게 해준대요?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준대. 압력을 바깥쪽으로 배출하면서 일정 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 방지 장치를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한다? 플랫 댐퍼라고 얘기한답니다. 플랫 댐퍼. 됐죠? 그래서 과압 방지 장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6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공기란 제형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공기를 얘기한대요. 들어올 수 있는 공기. 됐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자동차 과압 조절형 급기 댐퍼.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 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형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형구역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얘기한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속실에 달리는 급기 댐퍼가 대부분 다 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연기가 이렇게 침입하는 걸 방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압력이 더 얘보다는 이쪽보다는 세야겠죠, 당연히. 왜냐면 밀어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래는 이런 애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40파스칼 이상 넣어줘야 된다. 즉 이쪽이 40파스칼 이상이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파스칼이면 여기는 압력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50파스칼 정도는 돼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제가 따로 책에다 넣진 않았어요. 아셨죠? 근데 이 40파스칼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 40파스칼 이상이라는 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저절로 걔가 얘죠, 얘. 근데 만일 40파스칼을 넘는 건 좋은데 이게 압력이 너무 세지잖아요. 여기서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문이 안 열려요. 맞죠? 그럼 그걸 또 압력을 좀 빼줘요. 그래서 과압 조절도 해준대, 얘가. 그죠? 좋은 거죠. 이런 애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라는 애가 있대요. 제형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거로 화재 시 화재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 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자동 폐쇄 장치. 자동 폐쇄 장치. 됐죠? 다음 9번째입니다. 과압 방지 장치. 제형구역의 압력이 설정압을 초과했을 때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과압 방지 장치라는 건 뭐냐? 제형구역 압력이 내가 세팅했던 압력을 어떻게 됐대요? 넘어갔대요. 초과했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해서 과압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죠?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를 우린 과압 방지 장치라고 얘기한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부속실 제어 쪽에서는요,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부속실에다가 제가 급기를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부속실에만 급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죠. 계단실에만 급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동시에 급기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개를. 그래서 이게 만일 재현 방식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재현 방식, 특피 쪽에 재현 방식이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실을 재현하는 방식이 있고, 즉 계단실만 급기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쓰죠. 또는 부속실만 급기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내가 계단실도 같이 부속실과 급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얘고요. 아셨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 재현 설비에서 급기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가 아닌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원래 예전에 4개였거든요. 요게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7월부로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가시면 됩니다. 자, 재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송수관. 자, 개요 꼭 읽어보십시오. 건축물 5개에 설치된 송수구에 바깥쪽에 보통 송수구가 있고, 소방차로부터 물을 송수하고 소방관이 건축물 내에 설치된 방수구함에 비치된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활동 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구성요소는 알고 계시고요. 꼭 알고 계십시오. 구성요소는. 자, 송수구와 방수구에 대한 차이 아셔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밑에 가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여기 외벽이 있어요. 외벽. 외벽을 중심으로 건물 외, 건물 내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외벽에다가 얘를 붙여요. 이름이 뭐예요? 송수구. 그럼 송수구라는 걸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 와서 내부로 물을 보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방 펌프자가 소방 송수구에다가 접결을 하고 물을 보내주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어디로? 방수구로 물이 방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방수구로 물이 방수가 되는 거죠. 그럼 방수구로 물이 방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호스를 달아놓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방수기구함이라는 걸 같이 해서 사용할 때 접결을 해서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송수구와 방수구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여기 갔을 때 이제 이런 애가 있어요. 체크 밸브. 이거는 모순 방지를 위해서 역류 방지를 위해. 한번 물이 공급이 됐으면 다시 거꾸로 나오는 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거 방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얘네가 있어요. 배수 밸브, 자동 배수 밸브. 그래서 실외 쪽에 물을 고여 있을 때 얘가 이제 겨울철 같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얼어버릴 수 있으니까 빼버려야 되고, 그죠? 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배수 밸브가 내부 쪽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제가 그랬죠. 습식은 내부엔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여기 습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배수 밸브가 두 개가 달리는 쪽이 건식이고요. 왜냐면 건식은 요 2차 측 있죠. 건물 내부 요 2차 측에 물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습식은 모든 배관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요 바깥쪽에 얼 수 있는 요쪽 빼고는 다 물을 채워놓기 때문에 굳이 그냥 여기는 빼지 않아도 된다, 이쪽은. 맞습니까? 대신에 여긴 빼놔야죠. 그죠? 여긴 빼놔야죠, 물을. 자동 배수 밸브라는 게 여기는 하나 달리고 여기 두 개 달린다. 됐죠? 건식과 습식. 근데 뭐 이거에 대한 기능상 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를 보시냐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다. 여긴 배수 밸브가 두 개가 달리지만 여긴 하나만 달린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가 달리는지. 그래서 송수구 달리고, 자동 배수 밸브 달리고, 체크 밸브 달리고, 방수구 달리고, 뭐 방수기구함 이런 애들 달린다. 여기가 보면 나와 있죠, 이런 애들. 그죠? 뭐 개폐 밸브도 당연히 달릴 수 있고. 그래서 구성 요소가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설비가 개요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개요 정도 읽어보시면서 언제 쓰는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 송수관이고요. 자, 그리고 연결 살수입니다. 자, 연결 살수는 여기 설치하죠. 지하층이나 지하가. 그죠?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로부터 송수구를 통해 압력수를 보내고 헤드로 소화하는 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수구에서 물을 보내주면 어디로? 헤드로 물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하층 건물에 또는 지하가, 지하상가 이런 데다가 이제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송수관이 아니고요. 연결 살수.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송수구로부터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는 거냐면 여기요. 헤드. 그래서 이 헤드는 폐쇄형을 쓰기도 하고 개방형을 쓰기도 한다. 폐쇄형은 그냥 일반 SP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요. 개방형은 이제 전용 헤드가 따로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설치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이 소방 펌프차가 와서 물을 보내주면 헤드로 이제 물이 나가는데, 맞죠? 그러니까 헤드로 물을 보내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지하층이나 지하가로 물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지하층이나 지하가 쪽에 물을 보내주는 이유는 여기에서 소활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불이 났을 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에는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송수구, 그리고 물이 지나다니는 배관, 밸브, 헤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도 밸브에 체크 밸브가 달리고, 그죠? 체크 밸브. 체크 밸브가 달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이런 애들이 똑같이 달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폐 밸브도 달릴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개요를 봤을 때 이런 애가 이름이 뭐라고요? 연결 살수. 송수관이랑 차이 아시겠죠? 송수관은 끝에 방수구가 달리는 거고 얘는 헤드가 달리는 거고. 맞습니까? 얘 이름이 연결 살수. 자, 그리고 컨센트입니다. 컨센트. 자, 이거는 고층 건물 화재 시 전원 개폐 장치, 전원 장치의 단락 등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그죠? 11층 이상이나 지하 3층 이상은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화재 시 소방대가 활동하기 위한 조명 설비나 소화활동 설비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그러니까 이게 층수가 높거나 또는 지하층으로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소방관만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비를 따로 두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고성요소에 전원이 있고, 배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콘센트 되짚고 우리 220V 꽂는 거, 그리고 얘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함이라는 게 있대요. 맞죠? 그래서 비상전원이란 뭐 상용전원으로부터 나와 있고, 비상 콘센트 설비 이 정도 보십시오. 이게 용어의 정의인데,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 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우리는 비상 콘센트 설비라고 얘기한대요. 다음 7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의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의 소방대원 사이의 연락은 무선교신이 가장 효과적이나,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 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이, 자 여기 보십시오.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에 무선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이다. 그래서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해서 지상 소방대와 지하 소방대 간의 무선 교신이 조금 원활하게, 그러니까 무전기 잘 터지게 할 수 있는 설비가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 그래서 여기 주요 요성 요소에 가보면, 구성 요소에 가보면 누설 동축 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안테나, 무선기기 접속 단자,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죠? 누설 동축 케이블. 그러니까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결국 이런 케이블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홈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파가 들어간다 그랬죠. 전파가. 전파가 들어가요. 그럼 그 전파가 이제 지상 쪽과 지하 쪽에 어떻게 보면은 교신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분배기라는 애가 있대요. 분배기. 그리고 분파기라는 애가 있고, 혼합기, 증폭기, 그리고 안테나라는 걸 달기도 하고, 무선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래에 용어의 정의, 구성요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 가보면 누설 동축 케이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의 외부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이다. 자,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요 네 가지가 핵심 부품인데, 위에 가보면 다 나와 있죠. 분배기란 신호가, 그죠?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한대. 신호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한대.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한다. 그냥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출력을 좋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좀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분배기라는 게 나와 있고, 얘가 어디에 설치하는지와 역할이 나와 있죠.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한대요. 신호를 분리하는 장치다. 분파기. 혼합기. 둘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종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다. 원하는 비율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는 혼합기라고 얘기하고, 증폭기란 진폭을 늘려 감도를 개선하는 장치다. 전압전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다.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얘네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주고 왼쪽에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쵸?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구성에 가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접속단자가 있어요. 접속단자. 그럼 이 접속단자는 이제 사람들이 갔을 때 여기다가 꼽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소방대와 지하에 있는 소방대가 무전기를 서로 간에 이제 꼽아서 썼을 때 서로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방식이 있어요. 요즘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위에 그냥 안테나 방식도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냥 큰 내용. 이게 무선통신 보조설비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자, 여기 보시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뭐를 보시냐면요. 뭐 용어의 정의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있죠. 요걸 외우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얘가 뭐냐.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 우리가 지하구라는 걸 어디에서 배우냐면 여기서 배우죠. 이게 법을 안 들으시는 분은 처음 어떻게 보면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지하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가스 있죠. 또는 전기, 냉난방 이런 배관들을 요즘은 노출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죠. 왜냐면 우리 전기 쓰잖아요. 전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전신주도 잘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 뭐야 이제? 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지하화 하겠다. 지하화.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로 깔리는데 그 지하 안에 그래서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간 안에 이런 애들이 지나가는 건데 이게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엄청 위험하죠. 뭐 사람이 안에 막 계속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하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하구에도 당연히 소방시설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소화기구나 자동 소화장치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탄 들어가야 된답니다. 유도등 들어가야 된대요. 그죠? 그리고 요거 연방이 여기 들어가네. 그러니까 연방은 지하가나 지하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하가나 지하층에 들어가는 건 연결살수고요. 그죠? 연결살수를 그대로 지하구로 가지고 오면 걔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연소 방지 설비가 돼요. 당연히 세부 설치 기준은 달라요. 두 개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지. 송수구에서 헤드로 물을 보내주는 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지하구의 연소 방지를 위해 연소 방지 전용 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서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다. 이거 알고 계시고 지하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얘를 통합감시 시설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 6가지 타이틀은 꼭 알고 계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거 또는 옳게 짝지은 거 이런 거 시험지에 나올 수 있고요. 또 법규 쪽 법규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얘네들이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소급 적용. 그러니까 강화된 법을 꼭 적용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소급 적용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시킨다 그랬죠. 근데 얘는 꼭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강화된 법으로 꼭 적용을 해줘야 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소자 탐통 유방이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정리를 해가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19에 가보면 소화 용수설비가 나옵니다. 규모가 큰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에서 물이 부족하대요. 소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의 부족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 용수 설비로 이제 소화 수조나 또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이런 애들을 설치를 한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는 이런 거 있죠. 이거 소화 수조나 저수조란 읽어보십시오.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주는 것으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얘기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소화수조는 소방용, 단순하게 소방용으로 설치한 수조고 저수조는 소방용 플러스 일반용까지 다 합쳐져 있는 수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겸용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채수구란 소방차의 호스와 적결되는 흡입구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채수구라는 걸 설치한다고. 채수구.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이 채수구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겹결을 해서 채수구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수조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저수조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자, 채수구란 소방차의 호스와 그죠?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스와 적결되는 흡입구 얘를 채수구라고 얘기하고 자, 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이나 사각형의 투입구.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갔을 때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여기 안으로 배관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럼 여기를 넣을 수 있는 요 구멍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입구라고 얘기하는데 투입구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자, 이거는 얘네랑은 다른 겁니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는 그 소화전 있죠. 소화전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소화전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대요.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의 호칭질은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촉하고 소화전은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이나 공지에 설치하고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 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해라. 네, 이런 것들은 뭐 설치 기준이니까요. 상수도 소형수 설비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용어의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얘네가 언제 쓰는 건지 이 정도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다음 페이지 심화이론 체크하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보이십니까? 자,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차동식 스포트형과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감지선형, 광전식.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럼 얘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런 심화이론 체크하기 하고 그리고 뒤에 OX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뒤쪽에 남아있는 이제 재난관리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저희 재난법으로 한번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